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이렇게 2부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은 잘 다녀오셨나요? 2부에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종목명이 공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만한 혹은 노후를 준비할 만한 그런 자산을 한 번에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해뒀으니까 네. 2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끌고 연기금이 밀고 코스피 2,4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어디가 얼마나 좋았는지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원달러 하락에 따른 수급 개선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0.49% 오른 2,403포인트의 거래 마감하면서 2,400선을 넘어졌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1,300억대, 기관이 840억대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만을 매수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은 2,300억대 순매도하면서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과 광보합권을 오가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873포인트로 거래 마감하며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195억 원대, 기관은 1,597억 원대 팔아치웠고요. 개인들은 2,000억대 이상 순매수해주면서 코스닥을 리드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0.56% 하락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5차 부양책, 미국의 5차 부양책 기대감과 더불어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종가 1,146원 80전에 형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죠. 마켓 초이스 시간입니다. 수급의 주체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눈여겨봤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외국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모트렉스를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맥쿼리 인프라와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원테크 순매도가 나와줬습니다. 네, 앞서서 일부에서 저희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들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이 사들였던 종목 중에서 코스피에서 코스닥 한 종목씩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삼성전자와 모트렉스 외국인이 눈여겨보던데 이 두 네. 종목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수를 해왔죠. 한번 수급을 보면서 어차피 시장에 맞춰주는 시장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라서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금융투자도 매수하고 연기금도 매수하고 개인만 오늘 매도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서부터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전날 전일도 10월 8일 목요일이네요. 그렇죠? 목요일 날에서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부분을 봤을 때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흐름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아침서부터 시가를 밀면서 막 빠지질 않고요. 과거에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때서는 약세를 보일 때에서는 굉장히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던 2018년도의 흐름들. 이때에서는 뭐 웬만한 호재들이 나와도 뭐 꼼짝도 안 하고요. 빠지기 바빴지만 지금 우상향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유동성장도 굉장히 펼쳐지고 있고 뭐 전고점 돌파하려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수 관련주라서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코스피도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이 정도면은 5일선을 붙이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 그래서 아까 전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이번 주 뭐 혹은 뭐 살짝 눌려도 뭐 다음 주에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 외로 내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일 얘가 넘어가면 지수도 바로 전고점 돌파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만 오지 마시고 얘가 넘어가면 반도체 장비주들이랑 그다음에 IT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뭐 똑같은 애들이지만 걔네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뭐 죄다 그냥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의 바로미터, 그래서 기준이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서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에서 모트렉스 오늘 외국인들이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죠. 네,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아마존, 인공지능, AI 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전기 승합차 공개. 요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오늘 인공지능 섹터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뿐만 아니라 몇몇 애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다 움직이진 않았고요. 몇몇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모텍스 차트를 보니까 여기에서 조정을 이렇게도 받아도 상관이 없었던 종목이죠.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조정을 쉽사리 받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강한 패턴이고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으로 각도를 자체를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완전히 그냥 들어주는 차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차별화장이 또 유지가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시원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가둬버리니까 안 가는 애들은 안 움직이는데 가는 애들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 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7,000원짜리, 7,500원짜리 여기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해 놓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이제 차별화장에서 계속 올라가는 수가 생겨요. 차트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뻗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장. 그래서 가는 애들은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뭐 이퓨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한번 이퓨처도 이 바닥에 있었던 이 종목이 뭐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와요. 이건 뭐 이때 당시 6,000원대 봤었던 종목인데 6,000원, 7,000원에서 18,450원. 뭐 얘보다 뭐 더 많이 올라가는 애들도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는데 그중에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비도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의 바로미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계시고 있든 아니면 삼성전자를 보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든 모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외국인이 시장에서 팔았던 종목들 맥쿼리 인프라와 장원테크입니다. 일단 맥쿼리 인프라는 10월 7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했던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거센 순매도가 포착됐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맥쿼리 인프라를 매도하는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런다 생각하세요? 근데 차트가 보니까 좀 약간 틱 차트처럼 네. 이렇게 좀 저는 이런 차트가 좀 생소하거든요, 사실.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나오는 그런 이제 거래 대금이 쏠리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펀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아니라 맥쿼리에서 운용하는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시세 차익도 있지만 배당이 있습니다. 거의 매년 지금 한 6%의 배당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로 나눠서 주는데요. 최근에 보면 7월, 6월 말에 배당락이 한번 걸렸죠. 그래서 360원 정도의 배당을 줬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가격 1,700원대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 하면 네. 한 3% 정도의 배당이 나왔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한 370원 정도의 배당을 하게 된다면 뭐 올해 한 해 동안 한 6% 정도 배당이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외인들이 주구장창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쿼리 인프라를 이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저도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연말에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는 일단 배당과 함께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 보면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닥권에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락이 걸리면 연말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새해에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급락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말 되면 배당날 걸리기 전에 사람들이 배당주 뭐 사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어보죠. 의미가 없어요. 그때 사가지고 급락 맞고 마이너스 간 상태에서 배당 받은 걸로 세금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배당은. 그러면 쭉 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배당 잘 주는 종목들을 지금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선점을 해두시는 게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외인들도 좀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배당 괜찮게 주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 종목들, 뭐 후성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IT 업종에서도 배당을 좀 고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SAMT라든지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뭐 개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계속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마냥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500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원테크도 바로 봐주세요. 네, 장원테크는 이 종목은 조금 재밌는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가 이제 필룩스고요. 백신, 치료제, 헬스케어 기기랑 이제 이런 부분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뭐 임시주총이 이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1,300억으로 소형주인데요. 최근에 제가 소형주들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소형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신규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뉴스를 좀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백신이랑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대요. 지금 와서 지금 막 벌써 다들 개발이 뭐 되니 많이 삼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별 기대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제가 봤을 때 장원테크에서 진행하면 괜찮을 만한 부분이 헬스케어라든지 이제 그런 관련된 전자기기들, 이런 것들이 좀 현실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빠지면서 외인들이 이제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회피성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 3,500원대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냈을 때 차트를 지금 딱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좀 그림이 좋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음날 매도하는 경향들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세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빠졌는데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뭐 걱정 마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지금 신사업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쭉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강원랜드 순매수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SAMT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쌍용 양회 순매도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팔아냈습니다. 네, 먼저 기관이 선택한 두 종목, 순매수 종목 강원랜드와 SAMT입니다. 강원랜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문에 다시 재오픈을 하면서 좀 수혜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SAMT는 고배당주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사들인 이유가 주가도 또 잘 올랐더라고요. 네, SAMT 말씀드리기 전에 강원랜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강원랜드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그렇죠. 카지노 관련주죠. 관련주죠. 주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졌고요. 단기적인 반발세 올라왔다가 다시 주가가 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상태인데 실적이 항상 꾸준하게 이제 1,000억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내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안 좋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제 강원랜드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5천억대, 4천억대, 5천억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배당도
4%대의 배당을 이제 줬던 회사고요. 지금 주가 한 2배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한 35,000원에서 4만 원이 적정 주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일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다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코로나랑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정상적으로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동안 뭐 많이 올라있던 종목들을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사주지는 않으니까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 SAMT인데요. SAMT는 조금 재밌는 회사예요. 대주주가 이제 삼지전자라고 있는데 이 삼지전자가 2015년인가 제 기억에 16년도인가 SAMT를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를 이제 사들일 때 SAMT의 그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그 수익을 내던 부분을 네. 삼지전자가 캐치를 해서 사들였는데 삼지전자가 그때 시총이 700억이 안 됐었습니다. 작았네요. 네, 굉장히 작은 종목이었는데요. SAMT가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거든요.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인데 네.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요. 한 2.3%에서 한 4%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의 유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면 1조 이상, 1조 2천억 정도의 그 매출을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는. 하지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지전자가 이 회사를 먹음으로써 이제 굉장히 우량한 회사로 이제 탈바꿈이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시총도 지금 한 1,400억 정도로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삼지전자 SAM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꾸준한 실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의 이제 배당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이런 식으로 좀 배당 관련해서, 그리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배당을 하는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뭐 성장성은 지금 없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지전자와 또 SAMT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네요. 분석적으로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고 되셨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기관이 순매도가 나왔던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쌍용양회와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쌍용양회는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걷고 있다가 오늘 조금 괜찮은가 싶더니 또 고꾸라지는 모습이네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쌍용양에는 양호하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쌍용양이 우선주 강하게 올라갔죠. 쌍용양에만 보더라도 뭐 실적이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줄어든 거는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산업들이 그나마 경기에 뭐 안 좋은 얘기들,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모두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쌍용양에는 그래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이제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뭐 나쁘지를 않습니다. 뭐 이번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일단 전년 동기 뭐 비스무리 내지는 조금 좋아지는 흐름들인 것 같은데, 그쵸. 뭐 실적이 뭐 적절한 부분이니까 회사가 그래도 돈을 벌어서 뭐 월급이라 나오는 회사가 있고 월급도 안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적자 회사들은 뭐 올해 이제 11월 때 또 감사 시즌에 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지만 쌍용양에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시멘트 회사고요. 뭐 시가총액도 2조 8천억이나 되고 회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려운 구간 어느 정도 한꺼풀 지나간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의 차트를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뭐 불안하지 마세요. 시장 굉장히 생각보다 셉니다. 생각보다 세고
미국 시장도 지금 좀만 움직이면 나스닥 전고점 바로 돌파를 할 거예요, 아마. 돌파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이거 코스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수의 삼성전자 전고점을 돌파하면 얘도 너만 거래소냐 나도 거래소다 이런 느낌으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환매라 그러죠. 보면은 지금 거래량들도 지금 든성든 실려 있는데 시가총액 280억 아니죠. 2,800억 아니죠. 2조 8천억입니다. 지수 돌파하게 되면 이 거래량 실린 애들이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을까요? 지수를 좋게 보고 위로 당기려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우상향으로 하고 있고 이 차트는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제대로 잘 받았고요. 아마 우상향으로 아마 강하게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기관들이 좀 팔았죠.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게 되면 수급을 보면은 수급 보게 되면 기관은 좀 팔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샀던 물량들이 좀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누적적으로. 투신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해서 18만 주, 26만 주 던졌지만 누적적으로는 100만 주 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 팔았던 부분 다시 아마 담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 물론 개인들이 좀 샀긴 했지만 차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갖고 있거나 노리려고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혹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면 2,458입니다. 2,458을 그러니까 2,500을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왜 아닐까요, 위원님? 카카오 게임즈는 차트도 엉망이에요. 이거는 그냥 차트도 그냥 뭐 엉망이고요. 뭐 이건 일단 전저점도 깨졌다는 부분 굉장히 안 좋고요. 수급적으로 네. 볼 때에서도 오늘 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는데. 수급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249만 주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슈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관 보유해서 물량 풀리고 나서 열심히 던지고 있다라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기관들이 지금 신나게 던집니다. 들어올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이게 뭐 더 빠질까 봐 뭐 그런 느낌보다도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지겹게 안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제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마구마구 튀어나올 겁니다. 뭐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뭐 섹터, 그다음에 뭐 5G 뭐 되게 많죠. 거기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도 뭐 한 달 뒤면은 이제 뭐 독감 바이러스인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진단키트도 막 날아다닐 거고 막 이럴 텐데 카카오 게임즈 아마 계속 잠수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이 워낙 많이 꼬였고요. 기관들 모든 물량 다 던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신나게 받아주니까 신나게 던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카카오 게임즈는 이번 시즌 아웃. 제가 볼 때는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수급적으로 좋은 종목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섹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내년에서 다시 바닥 치는 모습 보고 물타기를 하든가 공략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두 종목의 운명이 좀 갈렸습니다. 쌍용 양회 같은 경우는 굿, 카카오 게임즈는 배드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기관이 선택했던 종목들 만나봤으면요. 다음은 개인이 선택했던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들이 탐을 냈던 종목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백광산업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골드퍼시픽 매수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팔았고요. 케이프도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개인들이 사고 팔고 했는데요. 오늘 샀던 종목들을 좀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팔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단계로 완화가 돼서 코스닥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백신 관련 종목들이 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정수 위원님께 백광산업과 골드퍼시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왜 선택받았을까요? 오늘 개인들이 이제 사들인 종목 이제 순위에 이제 상위권에 이제 랭킹이 된 종목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냥 뭐 샀겠죠 뭘. 제가 볼 때 그냥 사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돈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딱히 바닥도 아니고 어쨌든 뭐 백광산업이라는 이제 기업을 좀 보게 되면 가성소다, 염산, 액체염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기화학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솔비토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소독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독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네네.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정 및 애칭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고순도 염화수소 생산 설비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웨이퍼라든지 이런 이제 식각 공정, 제조 공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슈는 이거 계속 아마 그 코로나 이슈로 아마 밀고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로 보게 되면 화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우리 보면은 락스 같은 경우도 화장실 청소 하잖아요. 그렇죠? 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화학 물질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애칭이나 세정, 웨이퍼 이런 부분에도 이제 고순도 염화수소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되면 이제 반도체 섹터로 들어가는데 백광산업이 반도체 섹터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거의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약바이오 내지는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차트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매집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가 된 부분들은 요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차트 모양 괜찮고요. 지금 거래량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큰 손괴미라 그러죠. 아마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다지만 이거는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굿 말씀 좀 드리면서 한 4,000원 정도에서 뭐 4,300원 정도 좀 돌파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좀 싸게 사셔야 돼서 밀리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골드 퍼시픽. 자,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전날도 이거 상한가를 갔는데 갑자기 이제 거래가 폭발하면서 움직였죠.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인 APRG64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PRG64. 중국에서 관심을 보인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후보 물질인 APRG64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이제 막 급등세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회사인 APRG가 강세찬 교수로부터 해서 임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APGR64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막 급등을 했는데 이미 이슈는 나왔고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서부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떠 있을 때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공략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미 공략할 거였다면 1,500원, 뭐 1,600원, 1,700원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이미 벌써 상한가 가고 오늘도 치고 올라갔을 때에서 2,000원 손절 잡고 강력하게 쫓아 들어왔던 사람들까지만 제가 볼 때는 보유의 영역인 것 같고요. 내일에서부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고점 매수가 돼서 잘못 자칫하면 이제 빠지는 그 기로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초보자들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수익이 좀 많이 났다. 뭐 2,000원에 샀다. 혹은 1,500원에 샀다. 그런 분들만 가져가시면서 정고점 돌파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에 맞춰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1,500원에서 지금까지 올라간 거 보면은 62%나 올라갔죠.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갖고 있는 분들만 2,000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근데 2,000원도 아니요. 뭐 제가 볼 때 한 2,100원 정도, 2,1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보유의 의미는 되지만 그게 깨지면 차익 실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퍼시픽의 그 100억 유상증자 이슈가 오늘 나왔던데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얘기들은요 늘 얘네뿐만 아니라 늘 웬만한 종목들 다 있는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이슈로 인해서 원래 유상증자 이슈가 되면 이제 삼자 배정이면은 이제 호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게 악재가 돼 버리는데 삼자 배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주가 움직이는 게 급등하는 거 보니까 삼자 배정이에요. 그래서 후보 물질 이슈와 함께 유상증자로 지금 움직였는데 얘기도 똑같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기 전에 삼자 배정이 성공할 걸 미리 알았던 애들이 밑에서 사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물량을 얘네들이 언제 던질 것이냐.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면 얘네들이 다 나갈 거고 팔고 개인 투자자들 물론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세력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정말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뭐 유상증자 이거 좋다 해갖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거기서 매가리가 딱 빠지면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떠 있을 때서는 경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종목들 좀 이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과 케이프 개인들이 순 매도했던 종목이죠. 케이프 같은 경우는 또 경영권 이슈까지 있더라고요.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은 뭐 앞에 지금 여러 번 언급이 또 나왔는데 그렇죠.
대한항공 오늘 이제 위로 올라오니까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사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에 좀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잘 갔어요. 뭐 지금 전고점 부근이고요. 21,000원에 보면 바로 전고점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종목 대한항공 요번에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 들고요.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바로 움직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게 좀 일찍 파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해 보시고 음봉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분할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국적 항공사 절대 나라에서 망하게 두지 않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망하지 않을 회사,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 다시 주가는 회복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한항공을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신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또 시세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갈 때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셨던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요새 너무나 그 스마트한 플레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조정 나오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또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대한항공 코로나 끝날 때까지 분할로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요. 단기적으로는 22,500원 저항 부근까지 올라가겠지만 코로나가 끝난다면 굉장히 주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케이프라는 종목, 이 종목은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분 싸움이 좀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케이프 증권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실린더 라이너라고 그 엔진에 보면 엄청나게 큰 실린더가 있습니다. 선박 엔진에. 그 선박 엔진에 들어간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생산하던 업체인데, 이제 증권사로 탈바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는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법인 이런 회사들의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런 부분들을 매매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고 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단기간에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져 왔습니다. 뭐 지금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추세 전환하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아 보이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300원? 5,300원 부근 이탈을 안 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올린다면 좀 치고 올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다만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쭉 보유하시면 되겠는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고점권까지 올라와서 흔드는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말 단타 자신이 있다, 아니면 나는 단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거는 단타를 할 만한 종목도 아니에요. 단타를 해서도 안 되는 종목이고, 그래서 그냥 뭐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경영권 이슈 분쟁이 있구나,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냥 흥미거리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항공과 케이프까지 개인의 선택들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주체별로 사고 팔았던 종목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 내일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슬기로운 주식생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종목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주인공 종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게 뭐 에스코텍이라든지 아남전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리뷰해 볼까요, 위원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남전자도 뭐 잘 가고 있고. 아남전자로 하죠, 그러면. 네, 자, 아남전자 좀 봐주세요.
아남전자. 이게 아침 방송부터 해서 종목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렇죠. 너무 서울옥션도 어디 여기서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서울옥션도 잘 움직이고 뭐 아남전자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한데 일단 지금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차트 바닥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 좋아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뭐가 뛰면은 뭐 망둥이도 뛰고 꼴뚜기도 뛰고 하는 흐름들처럼 뭐 쟤도 가는데 나도 가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남전자 굉장히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 선물이 강한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잘하면 이번 주 내에 오늘도 넘어갈 수도 있고 내일 넘어가든 어쨌든 이번 주에 넘어간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넘어가 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움직일 애들은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강하든가 기관들이 계속 사주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남전자는 그래도 기관들이 그래도 슬금슬금 들어와줘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올라가. 수급의 흐름으로 지금 보면 아남전자 기관들이 근데 많이는 안 들어오네요.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면 한 뭐 2,000원 돌파 나오고 한 2,500원까지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한 번 더 시장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패턴적으로 한번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트맨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아남전자 같은 경우 목표가 2,500원 제시를 해준 거 그대로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주연 위원님의 지난 종목도 리뷰를 해봐야겠죠. 솔트룩스를 보니까 매수가를 이미 넘어서서 또 꾸준히 상승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목표가가 42,000원인데 도달 가능하겠죠? 네, 저는 목표가 충분히 도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한 17% 올랐다가 네. 전고점 살짝 돌파하고 이제 조정 나올 때 네. 방송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딱 잡아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시가 하락 출발하고 바로 정리를 한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기가 막히게 또 잘 갔네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항상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보였기 아, 때문에 네. 또 이제 방송에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기다려보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또 한번 대응을 해주고 맞아요. 하는 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지금 노란 톡방에서는 이제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좀 큽니다. 바닥권에서 추가로 더 매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42,000원 정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 방송에서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뭐 바닥권에서 다시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주나 AI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AI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전저점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 또 잘 아시는 차트라서 그에 대해서 맞게 잘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주식 종목, 요즘은 노후 준비를 주식으로 합니다.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종목들 어떤 것이 좋을지 채팅창에서 네. 저희가 살짝 힌트만 위원님들이 드렸었는데 맞아요. 종목명을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또 맞추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똑똑한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배트맨을 시청해 주시니까 더 그러니까요. 기쁜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자부심이 네. 생기는데 일단 한 분 한 분씩 종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 종목명이 뭔가요? 네, 오늘 종목명은요 일진 디스플입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 그러니까 헷갈리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셔야 되고요. 코드명으로는 020760 일진 디스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터치 패널 관련주예요. 시가총액 약 1,000억 정도 합니다. 지금 보면 한 53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일단 내일 좀 중요하겠죠. 이번 주가 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과연 미국 시장이 넘어갈 것인지,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넘어갈 것인지, 그래서 넘어간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면서 이제 팍팍팍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보면은 지금 차트를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완벽하게 지금 바닥에서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물론 중간에 잠깐 한번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딱 보면 눈으로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진 디스플레이는 거래소에서 전기전자 섹터에 있는 터치 패널 관련주 쪽에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만큼 큰 금액으로 막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실렸는데 지금 전고점을 지금 붙여놨어요. 시간외에서도 강한 거 보니까 아마 내일에서 갭상승을 주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 안착하고 위로 아마 쏠 것 같아요. 그럼 N자 목표치를 보게 되면 대략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한 5,000원 정도의 목표치는, 그러니까 5,000원에서 한 5,500원 정도의 목표치는 나오는데 일단 목표치는 4,500원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챙기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시장이 맡기면 됩니다.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코스피가 막 서킷 브레이커를 걸면서 4%, 5% 빠진다. 그러면 그냥 다 챙기고 현금화하고 다 손절하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근데 당분간 그런 시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락으로 걸려서 서킷 브레이커가 아니고 위쪽으로 걸려가지고 위로 급등 나가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거를 예상을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고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 거래량도 양호하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22만 주를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일단 단타 물량으로 봅니다. 외국인들도 단타 칠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 큰 게 아니라서 얘네들이 뭐 큰 플랜으로 뭐 10,000원, 20,000원 가려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이전 고점자리 한 6,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여기서 한번 또 땡기는 것 같은데 뭐 적당히 목표치는 4,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400원, 저저점 라인 3,400원 말씀드리고 매수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갭상승 나올 때 너무 뜨게 되면 공략하지 마세요. 그래서 4,200원 이하 그리고 싸게 사면 3,8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가격이 너무 싸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3,800원까지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슷한 종목이 많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 5글자고요.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목표가 1차적으로 4,500원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 3,400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앞으로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1,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시장에서 너무 외롭다,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잘 안 간다 고민이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주연 위원님의 종목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죠.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맞추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이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제 뭐 100배 그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한가가 이제 2번 정도 나왔을 때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올랐던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7월 한 말쯤에 도노리포트에서 이 종목이 이제 급등 직전에 추천을 또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또 드렸던 종목이고 해서 아마 저희 서울경제TV를 좀 애청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월봉인데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획기적인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추세,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요, 매년 1,490억, 그러니까 17년도에 거의 1,500억이죠. 18년도에 또 1,540억, 19년도에 1,800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외형이 성장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꾸준하게 300억, 320억, 460억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보면
165억으로 부채가 있지만 자본 대비해서 봤을 때는 거의 뭐 부채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현재 이 회사 ROE가 19 정도가 되는 굉장히 ROE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지금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데요. 주봉 한번 흐름을 보시면요. 주가가 상승 트렌드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이후에 전고점 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물량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종목이 이제 시세가 한 번씩 나왔다가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추세대 상단 부근인 한 37,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고요. 4만 원 정도 목표치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퍼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한 5천억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그 만들어진 생산 공정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폭발적인 실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지금 매수가는 31,00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네. 28,000원부터 31,000원 정도 올라갈 때 너무 막 추격할 필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상한가 갑자기 가기도 하지만 분명히 다시 조정을 주고 기회를 줄 거니까 천천히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한 26,500원 정도 전저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텍의 파이프라인이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연계될 경우에는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차트에서도 상한가에 참 여러 번 도달을 했는데 목표가가 4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도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업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일 환율들이 어느 정도 그 하락하는 폭들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크지 않다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오늘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IT 섹터들 그 흐름들이 좋아지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넘어간 흐름이 나오거나 그러면 결국은 저는 자동차 업종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말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차화정, 과거 차화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업종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강하게 땡겼듯이 지금 시간에는 주도주를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IT 섹터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섹터들을 내일 한번 잘 보자. 그래서 시장이 넘어가게 되거나 강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관련된 섹터에서 어느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2차 전지 가면 2차 전지를 붙어야 되고 전기차 가면 전기차를 붙어야 되고 그렇죠? 그 흐름들을 한번 내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주연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내일도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단 미국 나스닥 선물은 아까 제가 12,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N자 상승으로 목표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 부근에서 이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장 제가 봤을 때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조정을 조금 받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내일 조정 나올 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내일 시장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 2시간 동안 꽉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내일은 거의 모든 지역이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